아, 여기 스튜디오에서 하는 게 처음이어가지고 사실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데 좀 떨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데. 네. 막상 와보니까 좀 떨리네요. 익숙한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도고동문학과를 전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술 쪽으로 나가고 싶어서 대학원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독일어권 대학을 석사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시작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독일어권, 뭐 지금은 물론 독일 대학을 갖고 왔지만 독일어권 대학교를 리뷰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독일어권은 독일하고 오스트리아밖에 몰라서. 스위스? 아, 스위스도 일부 그렇구나. 그렇죠. 아, 좋은 동네. 네. 잘 사는 동네. 그래서 오늘 가져온 대학은 뮌헨 대학이라고 한국에서는 많이 알고 있는데 풀네임은 뮌헨 루드비히 막시밀리안 우니버시테트. 오. 아, 이렇게 풀네임이 긴 줄 몰라? 뮌헨 공대도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거랑은 다른 대학교고요. 그 두 대학이 투탑으로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런 양상을 보이는 거를 좀 자료조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와, 독일스럽게 생겼다. 네. 위치는 뮌헨, 조금 밑에 쪽에 있죠. 네. 제가 듣기로는 베를린에 되게 화려한 것들이 많고, 많죠. 네, 미술품도 많다고 들었는데 조금 거리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미술적 경험을 뮌헨에서 많이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약간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독일에서 되게 좋은 대학이거든요. 그래서 가져와 봤습니다. 특징을 조금 알려드리면은 독일 대학 순위 2위예요. 네, 우리나라 치면은 연세대. 끝까지 늦게 하잖아요. 야. 아, 근데 사이트마다 다르더라고요. 뭐 1위라는 데도 2위라는 데도 있고. 맞아요. 그래서 일단 유니버시티 그루라는 사이트 2024년 기준으로 가져왔고요. 세계 대학 순위는 38위예요. 꽤 높은 편이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비율은 13%. 저는 뭐 몇 퍼센트가 많은지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조금 적게 느껴졌어요. 맞아요. 그렇죠. 세계적인 대학인데도 불구하고 13%인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마 사람들이 겁나서 못 가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유학 간다 하면은 뭐 다른 나라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보통 미국을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면 옥스퍼드나 캠브리지를 보죠. 네, 영어권을 그쵸. 조금 더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그렇죠. 있죠. 독일은 힘들어요. 네. 그래서 아마 낮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대학은 경영학, 국민경제학, 법학, 의학, 자연과학이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의대도 되게 잘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독일 워낙 의학 이런 거 유명하니까요. 네. 제약업이 굉장히 유명한 데가 바이에른 뮌헨, 바이에른이 딱 아스피린. 아, 그렇죠. 그리고 특이한 게 특정한 캠퍼스가 없어요. 아까 사진을 보여드렸긴 한데 이게 어떤 대학 건물의 일부인 것 같아요. 잘 모르겠지만 뮌헨 전역에 좀 퍼져 있고요. 오른쪽 사진을 보면 멀리 떨어져 있죠, 캠퍼스가. 그러네요. 네, 건물들이 좀 떨어져 있는 양상을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어떤 학과는 마틴 스트리트 그로스하든 이랑 오버슐라이스하임 그리고 가스힝 요 세 개 지역을 놔뒀는데 가끔 건물이 저 지역에 있기도 하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원하는 학과를 잘 보시고. 엉뚱한 데 가서 수업 못 들을 수도 있다. 네네네. 네. 근데 미국의 하더라고요. 대학들이 저런 경우가 많잖아요. NYU도 제가 알기로는 캠퍼스가 따로 없는 걸로. 맨하탄 내에 여기저기 맞아. 흩어져 있는 걸로. 네. 그리고 좀 역사가 꽤 오래됐어요. 550년 역사를 자랑하고 있고 네. 1472년 건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1472년 바이에른의 공작이었던 루비디히 9세가 잉골슈타트에 창립한 잉골슈타트 대학교가 기원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뭐 소재지를 옮겨지기도 하다가 1826년 바이에른 국왕 루비디히 1세가 뮌헨으로 대학을 끌어오면서 뮌헨 루비디히 막시밀리안 대학교가 됐다고 해요. 네, 막시밀리안은 초대 바이에른 왕국 국왕 막시밀리안 요셉도 란츠후트로 옮겼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시밀리안이 있는 것 같아요. 이름에. 그리고 시설이랑 혜택을 조금 보자면 기숙사가 안타깝게도 따로 없어요. 교환학생만 네. 있네요.
교환학생에게는 의무적으로 숙소를 제공해야 된다고 써 있더라고요. 네, 대학교 자체 규정에. 네. 그래서 교환학생만 뭔가 숙소를 편하게 구할 수 있고 다른 경우에는 알아서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기 링크를 지금 삽입을 해놨거든요. 여기에 들어가 보면 학교 자체에 하우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밑으로 조금 내려보시면 좀 싸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네. 프라이빗 정보들을. 하우스라든가 유니버시티 하우싱, 프라이빗 하우싱. 영어로 적어놨네. 네. 착해라. 번역이 독일어, 영어 이렇게 딱 두 개 번역이 되더라고요. 맨 밑부분에 좀 두꺼운 글씨로 WG 이게 본게마인샤프트라고 룸메이트가 있는 아파트? 네,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조금 많이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위주로 필요하신 분은 조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서관이 되게 잘 돼 있다고 해요. 건물마다 도서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규모는 작을 수 있지만 보통 학교 하면은 캠퍼스 안에 큰 중앙도서관 하나 딱 있고 다른 건물에는 딱히 도서관이라던가 이런 시설이 있진 않잖아요. 근데 이 대학교는 도서관이 굉장히 많다는 게 조금 특이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확실히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학식이 있어요. 멘사라는 식당 이름이 멘사더라고요. 뭔가 천재되나? 멘사라는 식당에서 많이 식사를 하고요. 그리고 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 문화시설 학생 할인이 되게 잘 돼 있다고 해요. 그래서 공연이나 박물관 등 이렇게 할인된 가격으로 즐기실 수 있고요. 그리고 동아리도 굉장히 많고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카드가 주어져요. 학생에게. 그래서 대중교통 자유 이용이 또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뭐 지역은 어느까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뮌헨 내지 않을까. 근데 뮌헨 되게 크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동문을 조금 뽑아봤는데 노벨 화학상, 노벨 약간 과학 관련한 상이 되게 많죠. 네. 부럽더라고요. 국내에는 없잖아요. 한 명밖에 없죠. 그렇죠. 저는 물론 이과 계열은 아니지만 여기서 좀 공부를 하면은 이런 참고 자료도 훨씬 많을 거고 네, 그래서 굉장히 환경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티스트 백남준이 대학원을 다니셨군요. 네. 그래서 저기 지금 사진도 백남준. 노벨 문학상도 있네요. 네, 소설가 문학상도 있더라고요. 맨 오른쪽 분은 로만 헤르초그 제7대 독일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입학 방법을 가져왔는데요. 일단 수능 필요하고 어학시험 자격증이 필요해요. 최소 배츠바이라고 써져 있죠. 저기 보면은 A1에서부터 C2까지 레벨이 있어요. A1, A2, B1, B2, C1, C2 이렇게. 그래서 B2라고 하면은 원어민 수준으로 회화가 가능한 정도. 조금 어렵죠. 네. 그건 아닌 것 같고. 이제 C1, C2까지 넘어가면 전문적인 그러니까 직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용어까지 마스터한 레벨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합니다. 네. 와, 언어 레벨을 굉장히 높이 요구하네요. 전반적으로. 네, 맞아요. 그리고 지원사랑 이력서는 뭐 필요하고요, 당연히. 근데 언어 자격증을 취득을 못할 경우 어학 코스가 있어요. 페스트텔룽스프루풍이라고 입학 전 시험?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딸 수 있게끔 어학 코스가 마련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입학을 할 때 이 코스를 신청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내면은 신청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B1을 보니까 No German Requirement 돼 있잖아요. 네. B1 코스가 영어로만 American Institute, North American Studies라는 뭐라고 봐야 돼? 인스티튜트? 저기를 지원할 경우에는 그렇다라는 뜻인 거잖아요. 잉글리시 필로로지? 필로로지가 뭔지 모르겠지만 거기도 B1인데 그거는 언어가 영어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것 같고 B2부터는 어렵네요. 네. 만약 언어가 안 되면 어학 코스를 신청한다라고 하면 어학은 뒤로 빼고 일단 그 외의 내용을 가지고 입학 허가를 할지 말지를 결정한다.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영어가 사실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해를 못했는데 필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네요. Other Language Requirement 해가지고 영어로 수업을 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보여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영어 수업이 되게 잘 돼 있어요. 영어 수업은 카테고리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아예 수강 신청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고요. 되게 네. 다양하게 영어 수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저런 쪽은 독일어를 못하고 영어가 어느 정도 돼도 네, 할 수 해볼 있는. 만하다. 네. 그리고 이제 여름학기, 겨울학기 이렇게 있죠. 여름은 1월 15일 마감. 그때까지 지원하고 그때 마감이니까 그 전에 준비해라. 그 날짜까지 딱 있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건 너무 좋았어요. 독일인 특성 아닐까요? 아, 그럴 수도 있어요. 딱 떨어지게. 네. 네. 그리고 입학을 할 때는 국제부, 저희는 외국인이잖아요. 네. 국제부 또는 대학 입학 중앙재단에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메일을 넣는 형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리고 독일 대학 하면은 등록금 없는 게 유명하죠. 근데 알아보니까 아예 없는 건 아니었어요. 운영비 등으로 해서 80유로 내외를 낸다고 하더라고요. 85유로 내외. 보니까 딱 85유로인 것 같아요. 해마다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올해는. 그래서 한 10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한 학기겠죠? 뭐 저 정도 뭐. 뭐 용돈으로도 해결 가능한 수준이니까. 네. 컨택하는 뭐 것도 있고. 네네네. 네. 정보가 잘 돼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검색을 할 때 구글 자체에서는 이런 게 검색이 안 되고 이 대학 사이트에 들어와서 검색을 해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네. 개설 학부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학과는 200개 이상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보면은 뭐 신학부도 있고 경영경제도 잘 돼 있고 의과대, 수의과학대, 역사예술도 있고 철학, 종교, 심리학 웬만하면 다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화학, 네. 약학, 생물학, 지구과학, 물리, 뭐 수학, 컴퓨터 이렇게. 네, 그래서 잘 알아보시고 원하는 학과가 있다면 선택을 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국 학생들의 후기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교환학생을 가거나 아니면 실제로 유학을 갔던 사람들의 후기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런 분들이 느끼기에 학생 수가 많다고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체감상. 그리고 되게 빡세했대요. 성적이 몇 % 안에 들지 못하면은 올라가는 게 안 된대요. 유급이 된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열심히 해야 돼요. 제일 마음에 안 들긴 한데 저게. 언어 과목, 뭐 영어나 독일어 그런 과목은 인기가 많아서 빨리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해요. 특히 영어 과목이 조금 인기가 많은가 봐요. 외국인 수가 있고 그리고 언어 과목을 들을 수 있는 학생 수가 한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다 몰리는 게 아닌가. 좀 학점률 쉽게 따보려고. 네.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환학생을 갔던 사람들 후기는 강의랑 세미나 활동이 있다고 해요. 강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강의 형태고 세미나는 뭔가 읽고 토론 중심의 그런 수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저희 학교에서 교환학생은 아닌데 1개월 8월 어학연수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갔다 온 언니의 후기를 좀 들려드리자면 독일어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독일어 실력이 늘 수밖에 없고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생존을 하기 위해서 그치. 아니면 유급이에요. 어쩔 수 없지 않을까. 네, 그리고 학교랑 기숙사에서 다양한 외국인들과 소통을 하다 보니까 시야가 확실히 열린다고 그런 후기를 남겨줬습니다. 그리고 시간표가 모듈 제도로 구성이 된다고 해요. 그냥 학기의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듈마다 제공하는 과목이 다른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들어야 되는 약간 퍼즐 같은 게 몇 가지 모양이 있나 보다. 그래서 네, 이거는 네. 들어야 되고 이거는 이렇게 패키지가 돼 있다는 네. 뜻이.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의대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1에서 6까지의 모듈이 있는 거고 모듈 6번째는 실습을 하거나 박사 논문을 쓰는 용도로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모듈은 섞어도 돼요. 모듈 6을 뭐 미리 듣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의대를 가신 분이 뮌헨 공대 의대랑 비교를 했는데 LMU 같은 경우에는 실습 위주의 수업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뮌헨 공대는 조금 이론 수업이 많고 그래서 선호하시는 대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포츠 센터가 있나 봐요. 그래서 저렇게 태권도, 유도, 피겨, 수영, 댄스 스포츠, 클라이밍 저런 등등이 있고요. 저렴한 가격으로
운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합니다. 음. 그리고 확실히 독일 클럽 좀 유명하죠. 아, 그래요? 네, 독일 클럽 유명하죠. 그래서 클럽도 많고 파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교환학생 파티 뭐 이런 것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일주일 내내 하시는 거 아시나요? 독일에서. 네. 예수님이 올해 태어나셨군요. 그럼 네. 되게 예쁜 크리스마스 마켓 있고 그런가 봐요. 맞아요. 그런 게 엄청 많죠. 트리도 크고. 그리고 그 캘린더 아시죠? 12월 1일부터 크리스마스 날까지 선물이 하나씩 나오는. 아, 이렇게 뚜껑 열고 네. 선물 하나. 진짜? 네. 실제로 이제 그럼 부모님들이 아이한테 매일매일 하나씩 진짜 힘들겠다.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일화가 우리나라에서는 울면은 산타 할아버지가 뭐 선물 안 주신다. 네.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얘네는 산타 할아버지 조수로 요정 같은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울면 혼난다는 의미로 나뭇가지를 선물해주고 울지 회초리를 않으면 두고 간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센데. 울지 않으면 계란을 두고 간다. 이런 전통 이야기도 있습니다. 정수기 없음? 정수기가 없대요. 이건 특이해서 가져왔는데 생수를 무조건 사 먹어야 되나 보다. 네, 싸다녀야 되나 봐요. 다른 학교도 그런가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학교도? 학교 안에 정수기가 설치되어 있는 게 우리나라가 없는 특 건가? 아닌가? 그럴 수 있겠다. 그냥 자판기가 있지 난 정수기 아니면 그냥 음수대가 있는 정도? 맞아. 음수대 이렇게 수돗물 이렇게 마시듯이 그렇게 돼 있는 데는 있었는데 뭐 그거 먹어도 관계는 없으니까. 외국에서 정수기 흔치 않았던 것 같긴 해요. 네, 처음 조사해보는 입장으로서 이게 좀 신기했어요. 그러네. 정수기 없구나. 네, 아예 몰랐으니까. 그리고 한국과 교류를 하려면 서울대, 연세대, 서강대, 성균관대, 이대, 동덕여대랑 이렇게 약간 자매학교처럼. 가실 계획이신가요? 여기요? 교환학생으로? 교환학생 아니요. 아니요. 아닌 걸로. 네, 어차피 유학을 갈 건데. 네. 그냥 좀 돈 모아두고 나중에 제대로 된 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학비는 거의 없으니까 가면은 생활비가 드는 거겠네요. 그쵸. 뒤에 집값이랑 생활비가 좀 나오긴 해요. 정리가 돼 있나요? 네, 근데 아무래도 집에 따라서 또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조금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텐트 치고 사는 거랑. 우리나라도 자취의 그 격차가 엄청 크니까. 빈부격차가. 네, 이거는 싸게 뭐 숙소 구하는 거. 그리고 석사, 박사는 따로잖아요. 네. 입학하는 방법을 조금 안내를 해드리자면 되게 친절하게 제가 안내할 필요 없이 친절하게 돼 있어요. 특정 사이트에 가서 회원가입을 하시고 로그인하고 여기다가 제출을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오른쪽 위쪽에 있는 링크는 이 사이트의 링크를 가져왔고요. 오른쪽 밑에 쪽에 있는 링크는 문서 링크를 가져왔습니다. 혹시 문서가 필요하다? 이 링크가 필요하시면은 저희 인스타로 말씀해 주시면 그냥 이메일로 이 PPT 보내드리면 되니까. 그러네요. 네. 석사, 박사 입학할 때 요구하는 형식이더라고요. 그냥 개인정보 쓰고 뭐 퍼스널 디테일 이런 거. 그리고 에듀케이션 백그라운드 뭐 여기 대학에 올 때 어떤 준비를 했냐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저희 보면은 랭귀지 있어서 어떤 언어 할 수 있냐, 언어 얼만큼 준비했냐 이런 란도 있어요. 저기서 그 4번 대학 준비 코너가 있는데 만약에 대학에서 대학 준비 코스를 하지 않았으면은 입학 미리 시험 그거 아까 학부처럼 그런 게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2장밖에 안 가지고 왔는데 맨 밑에 가보시면 이걸 신청할지 말지 이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좀 배려심이 깊다? 아까 그 어학 코스도 있고 이런 준비 코스도 있고 하니까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가더라도 저 같은 사람도 다 적응할 수 있겠구나. 역시 오기만 해라. 초긍정적이야. 그냥 오기만 해라. 긍정의 아이콘. 네. 다 만들어주시는 그런 걸 보고 호감이 생겼습니다. 석사 과목 보면은 비슷해요. 다 독일어긴 하지만 이건 영어 제공이 없더라고요. 다 독일어 하지만 경영, 경제, 의학, 그리고 이건 역사, 예술, 철학, 과학, 윤리학 이런 거 있고 그리고 교육, 심리 교육, 그리고
문화 이런 것도 있고 비슷해요. 뭐 언어, 문학. 학교가 굉장히 규모가 크긴 큰가 보다. 네, 되게 많았어요. 그러네요. 근데 어메리칸 히스토리를 별도로 전공으로 뽑아놓은 것도 신기하다. 그렇네요. 그리고 뭐 수학과 아까 나왔던 거 물리, 뭐 화학 이런 거, 바이오 다 있습니다. 네. 마음에 드는 과로 지원을 하시면 돼요. 붙여주나. 그리고 집값 생활비가 나왔는데 위넨이 독일 내에서 가장 집값이 비싸요. 살기 좋은 곳이구나. 그런가 봐요. 가장 좋지 비싸다고요. 않으셨어요? 위넨 네 좋았어요. 그렇죠. 네. 도착한 첫날이라 정신이 없어서 그랬지. 그쵸. 사실 첫날이어서 기억이 레지던츠밖에 없고요. 그렇죠. 그럴 영국 수 정원 있어. 있잖아요. 수영하셨는데. 아 맞다 영국 정원 그렇네요. 그래서 뭔가 그 도시 자체의 분위기를 이렇게 봐야겠다 이런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뭐 긴장한 상태였을 수도 있고 그래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거의 막판에 갔었던 거의 현지인처럼 뭐 외국인도 별로 없는 그런 맥도날드였나요? 햄버거집? 네, 버거킹을 갔었죠. 버거킹이었나요? 거길 가가지고 먹었는데 뭐 괜찮다. 물론 거기가 조금 삭막하긴 했어요. 약간 산업지대처럼 삭막하긴 했는데도 깔끔하고 너무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확실히 깔끔해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집값은 300유로에서 1200유로까지 천차만별이다 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행을 하면서 느낀 거이긴 한데 식재료비, 그냥 식료품점에서 사는 식재료비는 한국보다 저렴하고요. 근데 외식비는 한국보다 약간 비쌌어요. 맞아요. 근데 이게 저희가 관광지를 가서 그런 건지 아니면 막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김밥 천국이나 뭐 국수집 이런 거는 괜찮잖아요. 그런 게 따로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식재료비보다 외식비가 우리나라보다 비싼 이유가 인건비가 우리나라보다 비싸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군요. 아무리 김밥 천국을 가도 독일의 김밥 천국도 우리보단 비쌀 것이다. 네. 독일의 김밥 천국을 찾으면 외식 비용도 조금은 줄일 수 있는데 사실은 그냥 마트에서 사다 먹는 게 제일 좋은 거고, 그리고 마트에도 완전 조리된 조리식도 많이 팔잖아요. 네, 그런 거 이용하면 되니까. 그래서 독일 유학 가는 거를 걱정을 했는데 자료 조사하다 보니까 알바로도 해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대 뭐 석박사는 한국보다 연구비가 잘 나오죠. 그러니까 괜찮고요. 알바를 하는 거는 법적으로 괜찮은 거예요? 그게 굉장히 궁금해지네. 그거 원래 유학생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나라마다 네. 규정이 조금씩 달라서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어서. 그러니까 언뜻 기억에 독일은 알바가 자유롭진 않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암암리에 또 다 그렇죠. 암암리 독일 애들은 암암리에 써주려나 잘 모르겠는데. 네. 한번 다음 대학 때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위넨 대학 여러 개 아직 남았으니까. 네. 그래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제 계획상으로는 알바로 해결을 할 것 같습니다. 학비도 싸고 해서 딱 생활비만 벌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결혼을 하고 갈 거니까 그동안 모아둔 게 있어서, 그리고 약간 TMI이긴 한데 제가 지금 태권도를 하고 있어요. 가서 그쵸? 그거 할 수도 있겠다. 네. 태권도 과외를 할까? 나이가 안 돼서 사범 자격증은 못 따고 있지만 이제 4단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몇 년 뒤면은 사범 자격증까지. 4단이면 사범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아요. 4단부터 가능합니다. 다 계획이 있었구나. 태권도 하는데 다 계획이 있어. 이런 큰 그림이. 아니면 주재원들 아이들 대상으로 과외를. 그래도 되네요. 한국 학생들 있으니까. 그것도 됐겠네. 계획한 건 아니지만 어쩌다 보니.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 독일은 역시 실용적인 나라구나. 건물을 저렇게 직선으로 실용적으로 짓다니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네. 위넨 시대는 예뻐요. 예전에 건물이 남아 있는 거죠. 뭐 아무리 독일이 뭐 인종차별이 있다 없다 말을 해도 깔끔하고 네. 그리고 사실 도시 내에서 인종차별을 느끼긴 쉽지 않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어느 나라든 특히 잘 사는 도시인 경우. 극우라고 해서 나타나는
분들은 도시에는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걱정은 별로 안 해도 되는 것 같긴 한데 맞아요. 뮌헨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깔끔하고 좋았어서 그리고 영어로 대충 얘기해도 알아듣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네, 맞아요. 되게 편했거든요. 네, 영어로도 충분히 해결이 되는 수준이고 뭐 독일어 어렵다고는 하지만 막상 어려워요. 부딪혀보면 일단 읽는 거는 되게 쉽거든요. 맞아요. 알파벳 자체는 그래서 뭐 읽는 거나 그런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읽고 쓰는 정도는. 근데 안 친절해. 그런가요? 네. 사람들이 네. 말투인 것 같아요. 비언어적인.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나뭇가지 같은 느낌의 그 스타일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해만 한다면 그 나름의 친절을 그 안에서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역시. 역시 이해와 사랑. 그렇죠. 네, 근데 좋은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날씨도 그렇고 조금만 남쪽으로 내려가면 알프스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예쁜 동네도 많고 해서 살기는 좋은. 사람들이 뮌헨 잘 모르잖아요. 네, 그쵸. 괜찮아 보인다. 저도 공부하러 갈 거면 뮌헨 좋다. 그리고 아까 위치적으로 봤더니 오스트리아도 가깝고 맞아요. 스위스도 가깝고 2시간. 네. 스위스 1시간. 그냥 중간중간에 놀러 다니기도 너무 좋겠다. 네. 맞아요. 실제로 이번에 네. 어학연수 갔다고 했잖아요. 저는 안 갔는데 인스타를 보니까 되게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체코부터 프랑스도 갔다 왔더라고요. 멀지 않네요. 네. 많이들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죠. 다니는 것 같습니다. 도리어 독일 북쪽이 볼 게 별로 없어요. 저 함부르크 근처. 그러네. 딱딱한 동네네요. 황량해요. 친구 딸이 미국 중부 옥수수밖에 없는 데서 그 대학을 다녔는데 딱 반년을 벨기에로 교환학생을 갔어요. 왜 갔나 봤더니 여행 다니려고 벨기에 거점으로 해서 유럽을 싹 훑고 그러고 딱 마치고 다시 그 옥수수밭 있는 데로 갔더라고요. 네. 옥수수. 맞아요. 그래 체코가 물가가 싸서 싼 물가를 경험하고 싶을 때는 체코 쪽으로 잠깐 넘어갔다 오면 되는. 그렇죠. 위치가 진짜 너무 좋다. 네, 독일 자체 그냥 전반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뮌헨도 좋고. 드레스덴도 상당히 예쁜 도시라고 들었는데. 맞아요. 저희가 궁금하네요. 독일의 그 파리라는 얘기를 들었던 곳인데 폭격을 맞아가지고 그래서 예전 게 많이 안 남아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앞으로도 기대되는데요. 하나씩. 네. 오늘 해보니까 조금 더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러면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겁니다. 생각보다 안 나오네요. 그리고 뭐 알바가 가능한지, 그리고 뭐 생활에서의 뭐 실사정 이런 것도 조금 조사를 더 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 시간 재밌었습니다. 두근두근 첫 시간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이 오디오도 채워주시고 호응도 해주시고 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다음 시간을 기대해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